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장 자원봉사 활동의 철학 및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절은, 제1절은 자원봉사 활동의 배경이 되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철학이 종교적 철학도 있고, 유교적 철학, 불교적 철학도 바탕이 되는데요. 민주주의 철학도 바탕이 되겠죠. 자, 자원봉사 활동의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2절에서는 민주주의 철학과 자원봉사의 바탕이 되는 이런 민주주의 철학, 그리고 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 번째 제3절은 자원봉사의 동기, 자원봉사를 하게 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럼 이런 동기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은 자원봉사 활동의 기능인데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제5절은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철학입니다. 자, 오늘날 자원봉사 활동은요, 자, 우리 현대 사회는 인간성이 지금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죠. 너무 개인화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쪼개져 가면서 핵가족주의, 그리고 일에 매몰되면서 자본에 매몰되면서 인간 고유의 생각과 시간 패턴 등 이런 것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정도 조금씩 분해되고 하나로 나눠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만 해도 인구의 3분의 1이 벌써 1인 가족입니다. 중장년도 혼자 살고 있고요. 노인은 마찬가지고, 이제 뭐 청년도 마찬가지고 점점 쪼개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도 끈끈함이 떨어지고 점점 더 이제 개별화되어 가고 연대감이 적어지면서 서로 해체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이런 현대사회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적인 커뮤니티 기반의 공동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동사회 전체를 위한 그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의지, 자유의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자발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주체적인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자발 정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인 인간애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이웃, 주민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애를 기반으로 한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중 정신과 서로서로 돕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힘들 때는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된 불안감이 없어진 안정된 상부상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이제 상부상조 활동은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기부 앤 테이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이 주고 나서 얼마 있다 받으면 기부 앤 테이크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사회에서 이웃이 나를 도와주겠구나라는 안정감과 믿음, 인간에 대한 것이 바탕에 깔린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오늘날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철학적인 배경에는요, 종교적인 자원봉사의 철학이 있는데, 이것은 이웃사랑, 그리고 선을 위한 자기 희생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대목에서 하느님을 온 마음을 다 바쳐 섬기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기본 하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자원봉사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불교를 보면 이제 불교는 자비와 방편이라는 단어가 기본으로 깔립니다. 이런 방편은 선으로 가는 이런 방법인데요.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와 방편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정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무상의 마음을 가진 것이 불교의 철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희생은 자신을 상실하는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희생, 지금의 자원봉사 정신과 맞닿아 있죠. 자, 이런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자원봉사의 철학이 일어났다. 예,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은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생활을 내가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공동사회의 개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가서 발전되겠다라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이런 커뮤니티의 유대감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런 사회적 연대감 그리고 선한 의지, 선한 마음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근리내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자기가 성숙하고 자기 희생을 통한 발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발적인 활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동기를 구성하는 철학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를 왜 하게 되느냐? 동기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짠, 이렇게 5가지.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예시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 천대하는 인종이었어요. 인종이 다릅니다. 사마리아인. 서로 싫어했는데 또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사막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나갔는데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모른 척해요. 본인들의 이제 전통적으로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믿음으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공경에 처한 이웃이 누워 있을 때 서로 적대시하는 인종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조건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여관에다 묵게 해주면서 그 돈도 지불을 해요. 여기서 이 강도당한 유대인한테 인종이나 종교나 아니면 어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인간에 대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마리아인의 행위와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이기적이지 않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의를 베풉니다. 자기의 품을 팔아서 도와주고, 그리고 여관비를 내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게 자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 윤리에 따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애 정신인데요. 박이 넓을 박자예요. 그래서 넓게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사랑하는 더 넓게 나타나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넓게 더 넓게 나면 우리나라, 더 넓으면 우리 세상,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교적 동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도덕과 윤리를 기초해서 빈곤자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려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애 정신은 19세기에 개화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 도덕과 윤리의 기초에서 빈곤자나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주는 기본 이론이 되었죠. 그래서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박애 정신이라는 동기를 통해서 이제 자원봉사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상호 부조의 정신입니다. 서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옛날부터 아주 이어져 온 그런 이념인데요. 이것은 공동체에서 서로 힘들 때 돕고, 내가 힘들 때 그들이 도와주고, 서로 예전에 있던 그런 부족 국가에서는 다 그 마을이 거의 대부분 가족이거나 사돈의 팔촌이거나 다들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대의식이 바탕으로 서로 도와주었죠. 그래서 이 상호구조에서 약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종교, 우리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밖에서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시민 참여 정신인데요.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민주시민을 말하는 거겠죠. 민주적인 생활 방법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사회의 생존 및 발전을 해나가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사회가 잘 발전되려면 시민이 그곳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정신이 건전하고, 어, 이런 지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이런 바른 시민의식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서 이런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어, 공정하고 올바른 시민이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시민 참여 정신이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자발적 참여주의입니다. 자유의사 또는 내 선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자발적 참여주의고요. 여기서는 자원봉사주의가 여기서 자발적 참여주의에서 자원봉사주의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를 구성하는 철학적 이념은 종교적 윤리, 그리고 박애정신, 상호 부조의 정신, 그리고 시민 참여 정신, 자발적 참여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절이에요. 2절, 민주주의의 철학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철학은요, 개인으로서 사랑에 의한, 아까 나왔던 인간애죠. 사랑에 의한 인간 존중, 에 대한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개의 지주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책임, 내가 가진 사람으로서 돕거나 아니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해내서 이 빈 부분을 메꿔주거나 도와주려는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자, 자주성, 그리고 책임감을 겸비한 철학은요, 인간이 제멋대로 어떻게 해거나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철학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사회에 매몰되거나 이런 할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요, 로버트
맥키버라는 그런 사회운동가 겸 정치가였던 그 미국인이 있어요. 이분이 조금 그 자원봉사 활동에 기본적인 조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커뮤니티랑 어소시에이션 두 개에 대해서 구분을 지었던 그 학자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이렇게 공동체, 주변에 가까운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지만, 협의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상을 통해서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협의체다라는 구분을 한 학자입니다. 자, 여기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커뮤니티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이 무엇이냐? 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서로 잘 되고 유대감이 강화되려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돕고 같이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대감이 발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링컨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 나라, 민주주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지만 국민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원봉사라는 것의 의미가 이 나라를 구성하는 사회를 구성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는 국민, 시민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전 국민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간접적인 원조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자발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요, 전 국민의 복지 아니면 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인 것이겠죠. 이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반을 가지고 이런 사상적 기반 위에 보수 없이 자발적인 복지 활동에 협력 혹은 직접 참여하는 개인을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원,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보수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책에선 정의를 했죠. 그렇다고 자원봉사를 안 한다고 인간이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요, 인간의 공동복지에는 정말 필수 조건이에요. 국가 아니면 민간이 모두 다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복지를 제대로 잘 실현하려면 자원봉사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활동 속에 올바로 뿌리를 내려야지만 제대로 된 시민사회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고요. 시민복지사회가 될 수 있고 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가 잘 내려서 보편화되어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시민사회랑 복지사회가 가려면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문화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죠. 특히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과제겠죠. 자, 이렇게 귀한 자원봉사 활동이 제대로 발전되고 이런 복지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론 개발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전문가를 포함하는 이런 변화할 수 있는 매개체인 자원봉사 기관이 발전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될 전문가, 자원봉사 기관,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도 같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벌써 3절입니다. 자원봉사의 동기 및 의미예요.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는요, 사람이 이제 각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하게 하고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봉사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성장, 그리고 나의 인격적 발달, 그리고 내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발전, 그리고 성숙은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요. 또 보람되게 할 수 있고, 나를 발전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겠죠.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자원봉사의 동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 동기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타주의와 개발된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라는 건요,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이타주의죠. 그렇다면 개발된 이기주의 무엇이냐? 이 개발이라는 것은 디벨롭먼트예요. 발전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주의는요, 남을 나쁘게 하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뭔가 발전돼서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이타주의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계속 뭔가 발전되면서 뭔가 더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개발된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타주의와 개발된 이기주의는 서로 협력해서 이 개발된 이기주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니까 이것이 굉장한 자원봉사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타주의와 개발된 이기주의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 또는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고 굉장히 당연하고 좋은 동기, 기본적인 동기라고 보지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동기예요. 자원봉사는 뭐 보신대요?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것은 이런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저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되고 싶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 기술을 조금 연마해가지고 샵을 차릴 거야. 이렇게 내가 경제적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어떤 장으로 쓰고 어떤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제적인 동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내 개발을 해서 내 경제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 및 도덕적 동기죠.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지 못하겠어. 만약에 했을 때 너무 좋아. 이렇게 아니면 종교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은 종교 안에 깔려 있고 이 종교에서 말하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종교의 바탕이 돼서 이런 종교적, 도덕적 동기를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동기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원봉사의 의미예요.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전통적인이 아니라 인식적인 개념의 자원봉사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그냥 봉사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봉사 혹은 서비스의 의미는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섬긴다. 그러니까 섬길 봉자잖아요. 받들 봉자잖아요. 섬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자기 자원봉사는 자기 이외의 다른 이웃 아니면 다른 집단에게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요. 이런 비민주적인 위협이나 위복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예전에 자원봉사 그런 유교적 의미에서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뭐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고 이런 의미도 유교적으로는
비민주적인 이런 위압이나 위복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연결이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원봉사라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동전심 많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나 복지시설에 입소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행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되겠죠. 4절부터는 제가 2교시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